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술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1일입니다. 예. 엊그저께 서울을 비롯한 곳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주 기록적으로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서설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이런 서울 시내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서설이라면 참 눈을 맞을 때 아주 좋은 눈이다. 그렇죠? 아주 상스러운 징조가 있는 눈이다. 이렇게 눈을 많이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설과 관련된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서설인데 오늘은 서자와 관련된 낱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설은 상서서다, 상스럽다, 그리고 서른 눈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스러운 눈이다, 좋은 눈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상서서는 임금왕자, 네, 구술옥변이죠. 네, 그리고 다는 이제 끝이다 또는 시초다. 어떤 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서서다. 네, 이것은 옛글자를 보면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기가 어디 있는데 여기에서 수분을 받아들여서 식물이 뿌리를 뻗고 또 싹이 올라타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사물의 시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상서서라는 것은 신표로 쓰이는 옥돌을 얘기한다. 여기 옥이 있죠. 신표로 쓰이는 옥돌이다. 신표라는 것은 구일에 어떤 맞춰보기 위한 증거로 삼는 정표로 하는 그런 물건을 신표라고 한다. 네, 옥돌로 만들었으므로 상당히 좋은 것이다. 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이 상서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부절이다, 신표로 삼던 물건이다, 또 서옥이다, 네, 아주 상스러운 구설이다, 또는 홀이다. 옛날에 임금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신하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 그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스럽다 또는 길조다, 그리고 경사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설자는 비우자에 비해다. 여기서 비는 빗자루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근데 여기에 뭔가 깃과 같은 그런 것이 있죠. 이렇게 해서 비로 쓰는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주로 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는 이제 눈이 떨어지죠. 눈이 내리면 그것을 빗자루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어떻게 글자로 표현할까 했을 때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비로 써야 되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글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스러운 눈, 이것이 이제 서설이 되겠죠. 국어사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상스러운 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듯 하늘에서 서설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설이 내리는 걸 보니 이번 일은 잘 풀릴 듯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끔 내리는 눈들을 보고 우리가 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눈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서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는 곳은 일부 산간지방을 지역을 제외하면 별로 없죠. 그래서 눈이 내리면 다들 좋게 해석을 해서 서설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설을 얘기할 때 상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스럽다. 상스럽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쓴다. 상도 상스럽다는 뜻이고 서도 상스럽다. 상스럽다는 것은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다. 네. 상에는 어떤 조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징조, 조짐. 그래서 좋다, 복, 어떤 조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길상이란 말도 가끔 하죠. 문수가 좋을 조짐, 아주 길하다, 좋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경사가 날 조짐이다. 여기에서도 상은 좋다는 뜻도 있고 어떤 조짐이다. 특히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얘기할 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화란 얘기가 사실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눈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예. 아주 상스러운 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풍년이 들게 하는 꽃이라는 뜻이다.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해서 눈을 비유적으로 일러서 서화라고 했다. 예, 눈을 꽃으로 비유하면 이런 말도 낱말도 있겠죠. 설화다. 그렇죠? 이것도 꽃화자가 되죠. 눈송이를 얘기한다.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그런 것도 이제 설화라고 얘기를 하죠. 서기란 말도 가끔 합니다. 상스러운 기운이다. 온 마을에 서기가 감돌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석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땅 이름을 얘기한다.
광주, 예, 뭐 예전에 전라남도죠. 지금은 이제 광주 역시인데, 광주의 옛 이름 중에 하나가 서석이라는 말도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서석산이라는 것도 있죠. 무등산의 이름이 하나인데, 고려시대 때는 서석산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지명에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학교 이름이라든지 이 서석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 네, 이것이 원래 내린 무등산의 서석 때 내린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서광 그렇죠. 상스러운 빛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 서광. 네. 암울한 역사는 가고 이제 서광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좋은 일만 가득 찬 그런 시대. 서광이다. 서광이라 할 때는 우리가 새벽 서자를 쓴 서광을 사실은 좀 더 많이 쓰죠. 왜 앞에 있는 글자가 새벽 서자다.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비치는 빛을 서광이라고 한다. 자, 새벽에 빛이 쫙 비치면 뭔가 그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일에 대하여 나타난 희망의 징조를 비유적으로 서광이라 한다. 서광이 보인다. 아주 암울한 시대, 뭔가 빛이 하나 들어왔다. 서광이 보인다. 또는 서광이 비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서초구, 예. 서자는 뜻이 좋기 때문에 여러 지역 이름에도 쓰인다. 서초구. 사실 서초를 우리가 뭐 요즘 대한민국에서 핫한 곳이 하나지만은 서리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죠. 서초구에 무슨 축제를 서리풀 축제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서리풀이라는 것은 식물의 하나로 보이는데 실체가 있는 식물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찾아도 서리풀이란 어떤 꽃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근데 이 서초라는 것은 풀어서 이제 서리풀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상초였다. 서리풀이라는 뜻은 상이다. 상이라는 것은 서리상을 얘기합니다. 서리. 서리라 여기 그렇죠? 그래서 상초라 불렸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청에서 설명한 것이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믿음직한 그런 설명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는 쌀을 서화라고 했다. 벼화자가 들어갔죠. 상스러운 풀,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 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쌀을 서화라고 했는데 옛날부터 이 서초동에서 나는 쌀을 임금님께 바쳤다는 기록을 보아서 서초는 상스러운 풀, 즉 벼를 뜻한다. 이렇게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런 설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산시, 그렇죠? 서산시도 서가 붙는다. 서린동, 서울 종로구에 가면 서린동이 있죠? 네. 기린린자다. 그렇죠? 기린이라는 것은 상스러운 짐승의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지금 우리가 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뭐 목이 긴 기린이다. 그것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 기린이다. 그렇죠? 서린이다. 이 서린동이라는 것은 서린방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방은 동네를 뜻합니다. 그렇죠? 장보고가 중국에 세운 신라방이다 할 때 그 방자예요. 동네를 뜻한다.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조선을 행정구역을 나눌 때 방으로 크게 나누었죠. 무슨 방, 50몇 개의 이제 방으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온 이름이 이제 서린동이다. 구서동이라는 뭐 부산에 있는 또 어떤 동명에도 서자가 붙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서자가 붙는 지명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를 좀 볼까요? 이것이 이제 끝단자다. 또는 시초단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으로 읽히기도 한다. 네, 끝단자가 들어가는 낱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단오다. 단초다. 어떤 단초다. 어떤, 첨단이다. 그렇죠? 첨단. 첨도, 첨은 뾰족한 끝이다. 극단이다. 네. 말단이다. 말단사원이다. 단말이다. 단말기. 그렇죠? 어떤 단서. 네. 단서나 단초나 비슷한 말이다. 남단이다. 남쪽 끝이다. 한반도의 남단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가 붙으면 헐떡거린다. 그렇죠? 숨이 차다 하는 뜻의 천이다. 천식이다. 그렇죠? 또 삼수를 붙이면 여우를 얘기한다. 빨리 흐르는 냇물 같은 것을 얘기한다. 지명으로 보면 파주시 장단면, 장단이라는 곳에 그때 이 단자를 여울 단자를 쓴다. 네. 한중일 한자를 보면 서술은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그렇죠? 서자도 한중일 같은 글자를 쓰고
설자는 이제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습니다만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이 이쪽에 진자체와 간체자는 떨어져 나갔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똑같이 맞췄다. 여기 똑같이 맞춥니다. 그렇게 글자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다르냐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글자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설 아주 상스러운 눈이다. 그리고 또 상스럽다 하는 것. 또 서기 그렇죠? 이런 말들 오늘 새해 1월 1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생활이나 주위에 많은 상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고 이 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좋은 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